네,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강철비입니다, 강철비. 네. 일단 배우가 정우성과 곽도원이죠. 곽도원 연기 진짜 잘해요. 아, 그래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네. 아니, 정우성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정우성 보이지도 않았어요, 눈에. 정우성 때문에 인생 영화가 네. 아니, 나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진짜 짜증날 정도로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래? 곽도원 네. 제가. 참고로 인생 영화라고 합니다. 이 강철비가 우리 나비님의 인생 영화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 그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참고로 정우성 씨는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 네.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안 돼요. 잘생겼죠. 정우성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 기억나시죠? 네. 실제 써본 적 있냐고, 여자들이 잘 넘어오냐고 했더니 자긴 그런 거 안 써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와, 할 말이 없네 그렇게 하니까. 네, 잘생겨가지고. 예, 강철비라는 영화의 두 연기자라는 배우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맞습니다. 신과 함께보다 며칠 일찍 개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박스오피스 1위도 찍었고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대진운이 안 좋았습니다. 신과 함께 만나면서 확 꺾였죠. 이것만 좀 피했으면 훨씬 더 갈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감독도 이제 변호인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맞아요. 이야, 또 대단해. 네.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강철비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웹툰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분이 그림까지 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했죠. 웹툰 강철비 시나리오를 쓰셨고 이걸 영화화하는 작업까지 직접 하셨더라고요. 네. 그 만화가 제피가루 김태건님 뭐 이런 분이 그림을 그리고 양우석 감독이 글을 하고 이렇게 썼고 2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 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소스로 이제 멀티 유즈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전제로 아마 그려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일본에 부러워했던 그거네요. 그래. 한 콘텐츠로 만화책도 내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하고 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도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민의 흔적도 되게 많고 네.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 진보를 다 건드릴 수 있는 내용도 됐고 뭐 이런 것 같아요. 핵심 내용 그겁니다. 이제 북한에 구태타 발생하고 네. 북한 1호가 저는 이렇게 호칭을 뭘로 할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북한 1호라고 하니까 되게 호칭하기가 좋아요. 그러게요. 되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고. 네, 북한 1호가 남한으로 내려오고 다쳐서 치명상을 받았지만 어쨌든 남한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남한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은 핵을 쏘고 실제 북한은 방어용 핵이지만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되고 그리고 일본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결말에 이제 또 다른 폭격이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섬찟합니다. 사실 좀. 예. 지금 뭐 굉장히 한참 진행되어 가고 있죠. 굉장히 국제 정세가 급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속보 막 나오더라고요. 예. 속보가 뭐였죠? 김정은이 방중을 했다고. 네. 근데 현장 실황을 소개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몰랐다고 지금 굉장히 삐졌나요?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삐졌군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소심하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패싱이라고까지 네, 되고 네, 있으니까 네. 좀 재팬 패싱이 나왔더라고요. 가장 몸이 다뤘죠. 야, 이게 코리아 패싱 한 지가 언젠데 금방 순식간이에요, 또 이렇게 이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차이나 패싱 얘기 나오다가 이제 차이나는 패싱이 아니게 됐고 재팬 패싱이 나와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집행하신 천지공사의 5선이기 도수에 북한, 남한, 대한민국 그리고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네. 이런 구도에 진짜 막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격변. 예. 근데 이제 패싱을 지금 당했던 나라들이 네. 거기서 패싱 안 당하려고 결국은 계속 그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코리아 패싱이 나왔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해서 네. 주도권을 잡은 거고. 위기감을 운전대로, 가지고. 운전대로. 그렇죠. 중국도 사실은 패싱을 당할 뻔했는데 네. 안 당하기 위해서 초청한 네, 거고. 초청을 한 거고. 네. 그러면은 우리 좀 껴줘. 뭐 이거 우리 좀 껴줘. 제발.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패싱 네.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은 뭔가를 해서 거기서 자기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럼 그렇게 북한에 될 뭘 거예요. 퍼주겠다. 근데 그래서 원래 일본이 네. 뒤늦게 그 북한하고 회담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게 진짜요? 북미 회담 전에 남북 회담 이런 거 전에 네.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하다가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 거라서 지금 일본이 더 다급하게 됐죠. 닥쳤던 개 됐네 지금. 근데 뭐가 이제 또 굉장히 급변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올해 정말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사실은 동북아 정세와 전 세계의 운명을 가르는 네. 엄청난
외교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강철비라는 말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강철비, 영어로 하면 스틸 레인. 스틸레인. 네, 실제 있는 무기의 별칭이죠. 강철이니까 쇳덩어리 비 네. 이런 거죠. 이제 철비예요, 철비. 철로 된 비가 내리는 건데 한마디로 참 우리가 비를 내리면 피할 데가 없잖아요, 실제.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철비가 내리면 바늘이 막 꽂히는 건가? 거의 뭐 총알이 꽂힌다 뭐 이렇게 바늘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약한 것 같고 예. 총알 이상의 것이 꽂힌다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제 스틸레인은 그 미국의 이제 다연장 로켓포에서 발사한 로켓포탄인데 집속탄이라고 해서 이제 뭉쳐 있는 게 이제 팡 터지는 거죠. 수만 발의 이제 강철탄알이 이제 흩뿌려지는데 그래서 강철비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게 이제 다른 이름이었는데 네. 이라크전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이라크군이 붙여준 별명이다. 살상 반경이 너무 커가지고 세계 140개국 이상이 사용 금지 협약을 맺은 대량 살상 무기다. 그러니까 하나가 터지면 축구장 4배 크기는 그냥 그러니까 지우개래요, 지우개. 근데 이게 사용하지 않는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대요. 띠로리. 그러니까 언젠가는 쓰겠다는 얘기네. 사용을 하지 않을 뿐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장소에 있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격자 지형 지우개라고 불릴 정도의 이제 무기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 다른데 어디서 봤냐면 네. 아이언맨 1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이언맨에서 이제 토니 스타크가 이제 군수 산업에서 이제 네. 돈을 꽤 벌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자기가 만든 미사일을 이제 시험해서 보여줘요. 근데 그 미사일 이름이 제리코 미사일. 근데 이 토니 스타크가 뭐라고 하냐면 소개할 때 뒤에서 빵 터질 때 손 들고 막 멋있게 손을 들고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무기는 단 한 번만 발사해도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감히 밖으로 기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게 이제 수백 발의 강철비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토니 스타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하고 자기 무기가 뭐 일반 사람들 서민들을 죽이는 걸 보고 이제 반성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도 되죠. 사실 악마의 무기거든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얘기하는 게 감독은 중의적 의미로 강철비라는 네. 제목을 했다. 강철비니까 피할 수 없고 이제 다 죽는 거다. 네. 뭐 남이고 북이고 뭐 살 데가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 주인공들의 이름이 다 철우예요, 철우.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읽을 때는 둘 다 강철비인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죠. 뜻이 이제 한자 뜻이 틀려요. 맞아요. 남한의 곽철우. 곽도원이죠. 근데 곽철우는 밝을 철자에 지부자예요. 밝은 집.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뭐 어떤 뭐 희망의 땅?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북한의 철우는 엄철우. 그래서 이 철우는 쇠철자에 벗우자예요. 친구란 뜻이에요. 강직한 친구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본 걸로는 네. 철처럼 네. 우직하고 변함없는 친구. 실제 성격도 그러기도 해요. 북한을 설명하는 이름 같기도 네, 하네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보여주는 이름 아닐까? 그러면서 약간 우정을 좀 한민족이라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는 코드 아닐까?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두 철우의 선택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다. 타이틀로 시작하죠. 그래서 두 철우가 어떻게 이 남북의 위기 상황을 개선해내는가, 위기 상황을 끌어내는가가 이제 중심 스토리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이 강철비가 일단 터지고 시작하죠. 네, 미국에 있는 MLRS를 북한이 뺏어가지고 그거를 개성공단에 터뜨려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거기서 김정은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북한 1호가 잡혀가지는 않아요.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북한 1호가 계속 실루엣만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지금 얘기해서 하는 배우 얘기인데 누가 했나? 배우가요. 네. 저기 마네킹을 안 쓰고 실제 그렇겠죠. 배우를 썼고요. 그 사람이 이 역을 하려고 얼굴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배만 나오고 몸만 슬쩍 네, 나오는데 머리 뒤통수 나오고 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136kg인가를 몸을 불렸대요. 아. 실제로 키로를 찌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장면 몇 장면 나오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원래 근데 뚱뚱한 사람이 아니고요. 조금 등치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찌울 수 있었겠지. 어.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뭐냐면 정우성이 이 사람을 업고 가는 씬이 있는데 여러 장면 나오는데 업히는데 너무 미안하더래. 리얼리티가 충분히 살았겠네요. 그 정우성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그렇겠죠. 정우성도 힘이 그러니까요. 좋긴 하겠지만. 예. 근데 참 이
북한의 1호가 어디 계신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건 그렇죠. 위치 노출은 전혀 네.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영화적 설정이라서 네. 위치가 노출됐고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노출되는 설정이 이제 그거거든요. 북한군이 이제 알았으니까 북한의 그 쿠데타 세력이 쏜 거라서 아는 거고 남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개성공단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그냥 막 네. 순서 그냥 막 섞어서 네. 얘기하면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모든 남한 기업이 다 빠졌잖아요.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 네네. 계기로 해서 지금의 감옥에 계신 분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빠지면서 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거기에 영화적 설정으로는 중국 기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국 기업이 실제 들어가려고 한대요. 지금 실제 그런 뉴스도 있어. 거기를 돌아본 중국 기업들이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뭘 개소를 하니까 북한 1호 입장에서도 이제 축하를 해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석한 개소식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위치가 드러나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기를 쿠데타 세력이 이제 남북을 붙이려고 네. 땅굴로 나와서 땅굴로 남한 복장의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그 미군 MLRS를 탈취해서 두 발을 쏘는 거죠. 두 발을 개성공단을 향해서 남측에서 공격했다. 미군 무기로 북한 개성을 공격했다. 그것도 북한 1호를 공격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의 명분이 다 쓰는 거지 이제. 북한 측에서 전쟁 명분이 쓰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영화가 네. 그냥 보기에 이렇게 뭐 영화적 상상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땅굴을 통해 가지고 네. 나와서 남한 이제 군대 복장을 사실 그렇죠. 이게 옛날부터 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북한 확실하죠. 사람들이 그 이제 예비군을 뭐 몇만 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0만 벌을 30만 벌. 그 동남아에서 샀대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전쟁 날 때 네. 와가지고 우리 군인처럼 하면서 이제 네. 남한을 접수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개연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것들이. 영화에서도 이제 정우성이 이제 곽도원하고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야 네. 땅굴 어디까지 봤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땅굴을 한 20개 정도 만드는 걸로 들었고 그중에 5에서 6개를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지금 발견된 땅굴은 이제 제4 땅굴까지 4개가 있죠. 네. 네. 그중에 뭐 제3 땅굴인가는 뭐 서울하고 거리가 44km밖에 안 돼 진짜. 정말 가까운 거리. 차로도 얼마 안 걸릴 거고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국정홍보청가 거기 나온 영상을 제가 봤는데 땅굴이 하나가 파고 내려오면 보통 출구를 5개 이상 만든대요. 그러면 한 개 땅굴로 네. 1시간 내로 4만 명이 내려올 수 있대요. 4만 명. 그러니까 동시에 5군데로 나가는 5군데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우르르 막 나오면 그것도 여러 개 땅굴이 뚫려 있다고 치면 아마도 더군다나 이제 한국군 북장이라고 치면 그렇죠. 이거는 뭐 남쪽을 그냥 이렇게 게릴라로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고 후방에서 전방을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 비슷한 그런 네. 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아, 허리를 끊어버리는. 허리 끊고서 이제 공격하고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땅굴 자체가 이제 무서운 건데, 네. 근데 북한 자체가 모든 이제 군 시설을 갖다 지하에 요새화했고, 네. 네. 이게 이제 얘기를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네. 6.25 때 네.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38선 이제 그때 네. 부근에서 싸웠잖아요. 뭐 이제 그 뭐지 저 백마고지. 백마고지 싸우고 하는데 그때 중국 애들이 거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지하 토굴을 파고서 거기서 싸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하 만리장성을 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네. 지하 만리장성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 만들었는데 뭘 위해서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지하 요새화를 요새를- 이제 시킨 걸로 제가 이제 혹시 그거네. 흉노족이 다시 오나요? 대박. 근데 이제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지하 요새화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일환으로 땅굴도 이제 계속 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현실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땅굴 그리고 이제 그 세균전 이런 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대사에 보면 곽도원이 이제 정우성한테 의정부 어디로 가면서 여기까지 땅굴 봤어? 뭐 이렇게 묻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황당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두더지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땅굴을 잘 파오? 통일되면 지하철은 당신네들이 다 파오.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네. 땅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 이제 북한이 그 스웨덴이 그렇게 기계를 잘 만든대요. 지금 이제 네. 그 터널 기계는 다 근데 그게 북한이랑 기술 네. 협약을 맺었다고. 이제 TBM이라고 그래서 네. 터널 보링 머신. 그래서 보링 이거를 머신. 300여 개를 구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장이. 이게 이제 엄청나요. 그러니까 위용을 보면
앞쪽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고 네. 뚫고 지나가면 그냥 얘가 가는 게 그냥 바로 아. 동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옛날처럼... 땅굴이 돼버리기 때문에 엄청 튼튼하게 파면서 어떠한 저기도 이제 다 뚫고 가면서 암석층까지 다 뚫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뭐 땅 파는 뭐라고 해야 돼? 괴물이죠, 기계. 괴물.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이제 네. 팔 때는 폭약 설치를 하거든요. 예.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터트리고 긁어내고 다시 폭약 설치고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하에서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뭐 폭발음도 들렸다 뭐 들렸다는데 지금은 이 땅굴 팔 때 이게 땅굴이 아니라 사실 지하철 파는 거거든 이게. 예, 지하철 팔고 지하철 얘기해서 그런데 죄송한데 하나만 네.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남한하고 북한 중에 지하철이 어디가 먼저 뚫렸냐면 북한이 먼저 뚫렸어. 대박. 이 기술로. 이렇게 100m 밑에다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에 이렇게 네. 우리 지금 터널 팔 때도 네. 이거 갖다가 좀 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파는 거네요. 네, 옛날보다 그렇죠. 훨씬. 최근에 이제 그 미얀마의 지하시설 건설에 네. 그 북한 기술이 들어갔다. 북한 기술자들이 투입돼 갖고 네. 했는데 그런 증거도 이제 계속 발견돼요. 그래서 해외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이. 그 북한의 이제 외화벌이의 이제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하네요. 미얀마의 땅굴 파는 그런 그 체계 군사 교범으로 이 북한 기술이 들어가 있대요. 네. 이게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남북한이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영화 중에 거의 처음으로 이 땅굴 네. 얘기를 제대로 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 배경은 북한 1호가 넘어오면서부터 남한에서 펼쳐지는데요. 남한에서 계속 북한군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땅굴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이 네. 땅굴의 마지막 장면에 정우성이 이제 미사일 떨어질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북한으로 귀환을 하는데 귀환할 때 땅굴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이미 북한군은 내려올 준비를 하고 정우성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다 우리나라 군복 입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굴 너비가 네. 크질 않으니까 뭐 다녀도 뭐 사람 다니고 네. 자동차 가고 뭐 그 정도인데 네. 지금은 이게 이제 이 기계를 뚫게 되면은 사실은 이건 탱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바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디 땅굴 노수가 있는 건지 도대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강철비에 당한 북한 1호가 정우성에 의해서 구조가 돼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있으니까 중국 공안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쭉 밀고 들어오니까 남한으로 북한에 쿠데타가 났다 그래서 쭉 밀고 들어오니까 정우성이 그 혼란을 틈타서 같이 이제 넘어와요. 전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충격적이긴 해요. 금방 넘어오더라고요. 1시간 정도 오니까 벌써 일산이고 막 와, 씨. 얼마 안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영화 설정을 그런 대로 잘한 게 막 그냥 뭐 강철비 떨어지지 네. 막 총으로 막 갈겨대지 네. 하니까 중국의 이제 외교관이 남한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석유국 뭐고 다 잠궈버리겠다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열어. 그리고 남측에서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되게 허술하게 다 열어버려 이렇게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도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고속도로가 다 뚫려 있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옛날에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네. 사실은 상당히 우습게 열려버렸거든요. 그렇죠. 황당한 사건으로. 보도 잘못해가지고서 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있으니까 문을 열어라 올리면서 끝난 거거든요. 이게. 답변 실수를 해서 그래. 기자가 네. 얘기한 거에 답변 실수 한 네. 번으로 자기는 그런 뜻으로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닌데 그걸로 받아들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열릴 때는 이게 순식간에 희한하게 이제 사람이 끝날 수가 있어요. 도수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천지에서 씌어대면 그냥 대세가 한 번에 그냥 거꾸로지는 거죠. 바뀌어버리고. 근데 최근에 그게 열렸잖아요. 1월 9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했잖아요. 차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거길로 왔나? 판문점으로 온 게 아니고? 같은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 타고 오잖아요. 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희가 한반도니까 다른 나라를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저희는 차를 타고 넘어간다거나 도로로 가는 여행이 없는데 북한에서는 넘어올 때나 왔다 갔다 할 때는 도로가 다 뚫려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이 철장만 치면 오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막고 있는 사람들만 막으면. 그게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6.25 때도 사실 네. 춘천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가 안 걸렸나? 하여튼 되게 빨리 내려왔어요. 네, 그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 휴전선을 하면서 지뢰를 깔아놨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개성공단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돌아서냐고 그래가지고 길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때 상당히 반대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다 치우게 되면은 이 제거, 그러니까 지뢰를 치우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내로 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긴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내내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오는 제2의 그 상실음의 이제 그 연장선이죠. 그리고 앞으로 열리는 최후의 천지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걸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 이제 충격적인 걸로 이제 다가오는 게 그렇죠. 대전. 대전 얘기해, 대전. 소름. 와, 소름. 저희 대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남한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행정 수도인 세종시의 이제 코앞이고, 네. 3군 사령부도 여기. 3군 그쵸. 사령부가 있어요. 과학단지고요. 여기가 집약 과학기술의 집약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날아가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있고 한데, 네. 그 북한의 이제 전략 자체가 네. 그 인질 전략이 있는 건데 그 인질 전략이 대전 상공에 핵미사일 북핵을 이제 쏜다. 그 정우성이 얘기한 걸 읽어드리면 공화국 핵로켓을 대전 상공에서 터뜨리면 남조선 전 지역의 전기 통신 장비는 몽땅 타버리고 남조선 괴뢰가 자랑하는 첨단 무기는 모두 고철이 돼버린다. 그 틈을 타 25만 인민군 특수부대가 서울을 점령, 주한미군을 포로로 잡는다. 왜 안 웃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협상할 수밖에 없다. 내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웃어서. 이게 진짜 잘하시네요. 잘해요? 네,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철우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북한 철우가 들었던 북한의 시나리오를 이제 읊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대로 가지 않을까? 뭐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장면이 이 시나리오 실제 건데. 있겠지 이제 그죠? EMP 얘기하는 거예요. EMP 탄에 대해서는 저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북한이 EMP를 실제 썼잖아요. 쓰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차폐할 수 있는 게 없다 주요 시설에 그래서 이제 차폐된 그런 뭐 컴퓨터 뭐냐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ICBM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북한이 ICBM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쏠 수는 있는데 재진입 기술이 없다. 재진입 기술이 또 난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핵무기 소형화도 있는 거고 재진입 기술이 없어서 이제 완성하기는 오래 걸릴 것이다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은 EMP 탄을 공중에서 터뜨려 가지고 미국의 전력망을 끊어버린다. 그 얘기가 사실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EMP에 대한 것이 그때 대단히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이제 아까 제가 뭐 EMP를 북한이 썼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전파 방해를 썼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제가 약간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사람들이 가장 그 테란 종족의 매력적인 이제 뛰어난 무기가 사이언스 베슬이라는 무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EMP 탄을 쏘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막강한 저기 이렇게 프로토스 종족의 마법을 쓰는 강력한 종족이 오는데 그게 뭉쳐있을 때 EMP 한 번만 쏘면 체력이 반으로 깎이는 거예요. 완전히 날아가 버려. 쉴드가 날아가 버려요. 근데 직접 공격이 아니고 그런 공격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EMP 탄으로 사실 승부가 결정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스타크래프트의 매력이 이제 그거죠. 이제 그 매트릭스 영화에도 EMP 맞네. 당연히 나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기계 그 팔 문어처럼 애들이 잔뜩 왔는데 한 방에 이제 날려버리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모든 전자장비가 고물이 돼버려서 한마디로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근데 이게 대전 상공에서 실제 이 시나리오대로 터지면 중심이니까 남한의 이제 중심이니까 거기서 터뜨리면 진짜 정말 어디까지가 이게 피해를 입는 거냐. 뭐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전쟁이 나면 뭐 서울 일부나 우리나라 그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저쪽 위쪽이나 뭐 북한에서 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전국 그 한반도 전체가 전쟁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때린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도 위쪽도 다 영향을 받아서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죠. 진짜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이제 우리 뭐 나비님이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볼 때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하더래요. 탄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거는 공감이 된다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섬찟하고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나오는 장면이 청와대 이제 벙커, 지하 벙커겠죠?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인기가 이제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몇 초 안 돼요. 몇 초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무인기라고 잘 모를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무인기가 상주까지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상주까지 왔다 가면 되돌아갔으면 500km를 넘어요. 이 작은 비행기가 500km를 넘어서 비행을 하고 사진 찍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실제 이제 북한이 열병식을 할 때 이 무인기를 공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술은 더 발달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상주에 있는 게 사드란 말이에요. 근데 사드는 그거도 이 탐지하는 그 뭐 레이더면서 이제 미사일 쏘는 기지잖아요.
근데 저고도는 없거든. 고고도는 들어왔어. 엄청 비싸. 그 반대를 뚫고 왔는데 저고도를 막는 게 없는 거야. 그 레이더에도 거의 잘 안 걸리고 네. 잡을 끼도 어려워. 그 걔네들 한 수백 개를 하면 그걸 어떻게 다 잡냐고. 그동안은 이제 북한의 가장 큰 무기, 이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적어도 비행기. 그게 이제 AN2기라 해가지고 네. 안토노프 러시아 이제 소련 안토노프사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프로펠러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타고 와서 이제 그 산을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서 이제 무인기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이제 무인기는 네. 배터리 기술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뭐 며칠을 써도 이제 그게 약간 괜찮겠어요. 드론 같은 건가요? 그게 드론이지. 사실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이에요. 드론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드론은 네. 그 날개가 4개가 있는 네. 드론을 하는데 원래 드론은 우리가 RC라 해가지고 네. 그 이제 프레데터. 라디오 전파를 해서 이제 하는 거 옛날에 했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RC카. 네. 그래서 RC카, RC 비행기 사실 그게 다 드론 계통이거든. 예, 근데 그것 중에 이 프로펠러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북한이 그걸 운용을 하는 거지. 속도가 빨라요, 그거는. 정지 비행은 안 되는데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제 이 드론이 청와대를 공격하는데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공비들이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영화 뭐 저렇게 좀 저거는 사실 충격적인 장면인데 청와대 공격하고 근데 저걸 저렇게 그냥 잠깐 지나가네? 너무 좀 저건 좀 실수인 것 같다. 근데 북한에서 날릴 필요가 없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서 쏴도 날려도 돼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전혀 지금 드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미국이 사실은 그 프레데터라든가 이제 드론 이제 그건 되게 큰 드론이잖아요. 그건 몇 억 하는 거. 강력한 무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걸 만들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드론들을 만들고 그 드론 가지고 공격하는 걸 지금 거의 개발 다 했고 뭐 중국에서는 이제 프레데터 비슷한 거를 만들어냈고 네, 그래서 이 드론 공격은 뭐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무섭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그 군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 입장보다는 서민들 입장에서 걱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무섭잖아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제 핵미사일을 발사를 하죠. 이제 선전포고 이후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서 자꾸 미국에서 먼저 공격했다. 우리도 핵을 쏘겠다. 막 이게 겁을 주니까 미국에서도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압박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핵을 발사하기로 미국에 동의를 해줘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핵을 때리죠. 근데 북한이 맞대응 핵을 때리죠. 그래서 일본 쪽으로 그 날아가니까 일본에서 사드 둘이서 네. 근데 이게 미사일끼리 만나. 그 미국이 죽음의 백조 B1B라고 그래서 이제 잡기도 어렵고 네. 공격하기도 어렵고 호위기도 있고 하는 그 진짜 한 대로다가 뭐 다 쓸어버리는 이제 폭격기가 뜨죠. 근데 여기서 뜨는 폭격기는 B1B보다 뭐 더 발전된 뭔가라고 지금 어디서 뭐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어디서 떠요. 그러니까 호위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실제 저는 그냥 폭격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미사일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의 핵이나 이런 이제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을 동시 타격. 동시에 미사일을 쏘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세봤어요, 불빛을. 9개. 9개가 발사돼요. 뭐 해주, 뭐 어디 풍계리 뭐 이런 데겠지, 이제. 근데 그런 데를 이렇게 쏘는데, 대략 한 9발을 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쏘면, 원래는 북한은 방어를 못 해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 중국이 비밀리에 정보를 줘요. 레이더를 돌려서. 맞아요. 어디에 왔고 어디서 쐈다. 그 좌표를 알려줘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걸 알려주니까 이제 거기다 쏘는 거지. 이제 원래는 미사일을 암호를 해제해서 남한 쪽이나 어디로 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당장 핵미사일 날아온다니까 그쪽으로 쏘는데 거기에 바로 동해. 일본 상공을 지난 곳.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가 그걸 다 보고 있죠. 이지스함이 떠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쏘고 이쪽에 쐈다. 그럼 요격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일본이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제 요격 시스템이 인공위성에서도 있나 봐요. 인공위성에서도 한 발 떨어뜨리죠. 그래서 사실은 4개의 무리가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핵미사일 9발, 북한에서 먼저 쐈어요. 북한에서 그걸 방어용으로 쐈구나. 쐈는데 이 날아오는 걸 보고 이지스함에서 올라가고 인공위성에서 떨어지고 4개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동안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렇죠. 정답. 멍 이렇게 있어. 예? 정말로 코리아 패스가 거기서 미사일 패스로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터지는 장면이 잘 그려진 게 터지는 거는 아마도 북한 핵미사일이 터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 핵미사일 9개는 그 충격으로 떨어져요. 그냥 EMP처럼 그냥 떨어지고 네, 폭발한 게 아니고 무력화돼요.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요격용 미사일 뭐 일본이나 이런 게 이제 터진 것 같고 그 지금 이제 핵 전쟁이 날 것이냐라고 네.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네. 쏘겠다. 뭐 그쵸. 나는 너보다 더 큰 아주 좋은 스위치를 가지고 갖고 있다. 내 계속 위협을 건 더 크거든. 위협을 하고 김정은도 네. 나도 쏠 수 있다. 너만 쏘냐? 하면서 이제 계속 서로 네. 말로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핵이라고 하는 무기는 네. 결코 쓸 수 없는 무기로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제 인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네. 그냥 이렇게 자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쓰지 못하는 무기로 그래서 사실 냉전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재래식 무기들이 뭐 이제 무기 체제에서는 역전이 되는 거니까 더 이제 북한에서 그걸 가지려고 했던 건데 쓰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들이 안만 그래봤자 못 날린다. 트럼프도 말만 저렇게 하지 못 날린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산을 했냐면은 네. 이 고강도 우리가 말하는 핵무기 네. 핵폭탄이 바로 고강도인데 이거는 터지면 20만 명 3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아니라 네. 저강도를 만드는 걸 지금 선회를 한 거예요. 아. 그거는 최소 100명만 죽일 수 있고 방사능 피해가 거의 없는 거. 네, 그걸 지금 만드는 걸로 착수를 했어요. 미국이. 그게 일반 미사일이랑 뭐가 달라요? 아, 효율이 되게 좋지. 아. 그리고 그건 지하까지도 들어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외과적인 수술을 네. 할 때 아주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집도를 찝어서 가지고 하는 것처럼 찝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핵의 어떤 그런 이제 감축이 이제 끝나는 거죠. 다시 확산이 되지만은 과거랑 다른 진짜 핵무기를 쓰는 거긴 한데 이제 일반 무기처럼 쓰는 이제 그런 핵이 출현할 수 있는 거죠. 무섭네요. 정말 소형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형 무기면서 효율적이고 절대 피해갈 수 없고 그 지역 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제 북한 지역 중에 해주, 남포, 원산, 평양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이제 공격 목표로 설정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실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디를 공격할까 해서 이제 막 잔뜩 이렇게 이게 이제 1950년대에 이미 이제 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목표 지점까지 다 들어있는 그 문건 이제 공개도 되고 했어요. 뭐 800페이지 뭐 문건도 나오고 했는데 북한은 28개 도시 90개의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좌표까지 표기했다.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돼 있어.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되는 당선인이 아니고 당선인할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제. 하고 당선인이 형이니까 형 내가 나 때 내가 전쟁하고 다 끝낼 테니까 당신은 통일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라고. 이러거든. 근데 네. 사실은 핵에 대해서 저는 핵전쟁이 과연 날 것이냐, 핵을 진짜 터뜨릴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이제 다른 거랑 다르게 네. 그것이 한번 터뜨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사능 낙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네. 이제 이게 이제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핵을 진짜 쓴다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과연 이게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봤을 때 화동공사이기 때문에 네. 핵을 진짜 쓰는 정도까지는 그렇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화에서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핵을 맞아본 나라가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영화에서는 일본에 의해서 이제 처세 변환이 확 일어나거든요. 일본상에서 핵이 터져버리니까 일본이 완전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도리어 이 전쟁 남북한 관계에서 발을 빼는 계기가 되거든요. 싹 빠져나가기 시작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네 CIA 나가고 중국 나가고 일본 다 나가면서 이제 남북한 간의 어떤 긴장 구도가 다시 형성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이 한번 맞아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서움을 아는 거죠. 2017년 12월에 이제 뉴스가 여러 차례 나온 게 뭐냐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군사작전에 이미 설정을 했는데 그 제목이 이름이 뭐냐면 블러디 노즈 코피예요. 코피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한 대 맞아서 코피 잘 안 나고요. 네. 무지 많이 두드려 맞아야
코피 나요. 그리고 보통 코피 나는 정도 되면 일단 많이 맞았잖아요. 일단 진 거예요. 일단 코피 나면 되게 애들 싸움은 끝나잖아요. 기세가 꺾이죠. 기세가 꺾이고. 에이씨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코피라는 거는 이제 진짜 한 방 오지게 때린다. 뭐 이런 건데 이 코피 작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시 타격. 동시에 어디 타격이 다 설정이 됐고 작전 준비가 다 됐다라는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안보 관련 전직 관료가 펜타곤은 미국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북한의 코를 정면으로 가격하는 군사 옵션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중이다. 국지전 사실은 가능한 얘기죠. 국지전은 그동안에도 뭐 도끼 맞는 사건도 있었고 푸에블로 사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실 많이 참았거든요.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까 봐서 그 6.25 때도 사실 핵을 쓰려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핵을 쓰려고 그랬고 우리나라에 이제 철원에도 터뜨리려고 했었고 근데 그때도 이제 중국군 개입이라든가 소련하고 어떤 제3차 세계전을 할 거를 우려해서 그때 이제 사실 사용을 안 하는데 근데 국지전으로서는 사실은 가능한 얘기가 되고 근데 그때는 핵이라기보다는 재래식 무기 가지고 국지전을 좀 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주한 CIA 지부장 조앤 마틴이라는 여배우가 등장하는데 저부터 연기 잘하더라고. 네, 진짜 그런 것처럼 하는데 곽철호가 이제 당신 안 떠나요? 중국과 일본은 벌써 철수령 내려졌던데 했더니 이제 뭐 한참 얘기하다 나도 이제 일본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2의 한국 전쟁으로 이어질 거다. 한국 대통령 핵폭에 동의했다. 이렇게 이제 씁쓸한 대화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서 담배 한 대를 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커피숍이 있더라고. 커피숍이 있는데 사람들이 평화롭게 앉아 있잖아요. 계엄령이 선포됐어. 계엄령이 선포됐어. 근데 사람들이 커피숍에 잘 앉아 있어. 그리고 뭐 선제 공격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는 전쟁 난다고 난리인데 안에서는 한가히 커피를 마시니 우리나라 참 대단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풍의 눈. 네, 정말로 태풍의 눈인데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이 있어도 평화롭게 거리를 거닐고 이거는 뭐냐? 첫째, 배짱이 좋구나. 둘째,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난리를 쳐가지고 라면 사고 뭐 앉았고 뭐 사재기 안 주고 앉았고 뭐 어떻게 될지 뭐라고 딱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게 대세를 모르는 거거든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누구도 이렇게 답을 못 내리니까. 근데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천지공사의 세계와 앞으로 오는 그런 상실형 국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이제 진리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 제시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2의 남북전쟁이 된다.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거의 28개국이 전 세계에서 참여를 했고 사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이제 맞먹는 그런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벌어진. 그래서 제2의 남북전쟁, 한국전쟁이 된다면은 이거는 한국전쟁이 한반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이제 싸우는 그런 국제 그러니까 실제로 상제 말씀 상실은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맞습니다. 뉴스를 봐도 남북 관계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현안을 결정할 때 뭐 동아시아를 떠나서 전 세계의 어떤 여러 국가의 이익이 맞물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단순히 뭐 하나를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유일하게 어떤 긴장 관계와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가 여기이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고 중요한 자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사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로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머무르고 이제 전쟁을 치러지는 그 당사 난민도 발생하고 상당히 괴로운데 그 밖에 그 전쟁을 밖에서 참여하면서 하는 국가들한테는 비즈니스. 장사를 무기 팔아먹고 특히 이제 그거를 하는 데가 이제 미국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쟁이 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일단 많이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긴장 국면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일단은 그 긴장 국면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가지고 서로 한쪽이 너무 이제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은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둘을 약간 비슷한 정도까지 올려놓는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기를 팔아먹어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와서 한 게 와서 한 건 사실 무기만 팔아먹고 왔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근데 중국도 사실은 지금의 긴장 국면을 이용을 하고 일본도 아베 정권이 사실은 북한에 김정은이 ICBM 날리고 핵 폭탄을 하면은 아베 정권이 공고해져요.
예,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아베가 지지도가 떨어질 때 김정일이 한 번 해주면 때마다 아베 지지도가 올라가고 정권 유지했거든요. 고맙지 뭐. 예, 그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어떤 긴장 국면이 유지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남북한이 계속 긴장 관계, 그러니까 통일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방해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을 또 버는 때가 언제냐면 전쟁이 일어나야지 돈을 벌어요. 예, 전쟁을 해가지고서 다 때려 부수면은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면 거기에 건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재건팀들 그리고 생필품 다 팔아먹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쟁은 사실은 비즈니스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 뭐 지금 중동 전쟁부터가 이제 네. 그런 걸 다 보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에 네. 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네. 사실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또. 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군요. 일단 결론 부분으로 가면 이게 이제 천지공사 얘기를 좀 하겠지만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영화 막판에는 땅굴을 통해서 정우성이 이제 그 위치 추적기를 달고 북한 군부의 지하 깊은 벙커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 발사 이제 암호 그걸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걸 갖다 줄 테니까 이제 그걸 조건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거기를 폭격해달라 이거지. 이제 내가 가는 그 지점을 폭격해달라 이렇게 가는데 그 정우성이 도착할 때 구테타를 일으킨 리태안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연설을 하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분 후 남조선 상공이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햇불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건 뭐 이건 한 발도 아니고 여러 발을 이제 그 해킹해서 이제 쏘겠다는 얘기인데 원래 김정은이 이제 이걸 못하도록 하는 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해킹했거든요. 이때 이제 위치 추적기가 이제 가동되고 곽도원이 이제 폭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폭격을 하는데 한국공군이 이제 타우러스 미사일을 쏜대요. 좀 무슨 미사일인지 모르는데 타우러스 미사일이래요.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인데 이거를 쏴가지고 가면 한 뭐 사거리가 한 300에서 500km쯤 되고 비행 속도가 이제 한 시속 900km 된다니까 한 평양까지 한 20분이면 간대요. 그래갖고 이제 쐈어. 빵 터져서 이제 끝났어. 근데 실제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이게 몇 미터 못 뚫고 들어간다는 거지, 이 미사일은. 그리고 정말 엄청난 거는 그 북한의 전쟁 지휘부는 100m 이상 되는 그 갱도화 지역이 산 속에 그 밑에 들어있기 때문에 화강암지대로 돼 있고 꿈쩍도 안 하고 심지어 이제 핵 미사일이 터져도 거기는 피해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것처럼 되고 이제 결론은 뭐냐? 이 영화는 정말 찝찝한 결론으로 가죠, 이제. 그렇죠. 체제는 유지하면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대신 핵을 북한 1호와 교환한다. 반을 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남북이 핵을 나눠 갖고 반반씩 네. 가지면 서로 못할 거 아니냐.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핵 문제가 나올 때마다 네. 국민 중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통일되면은 우리가 다 우리께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통일 설정만 없는 것뿐이지 네. 그런 것을 암암리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진보적인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시각을 아마 노출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천지공사파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영화 이제 강철비는 핵심을 들어보면 전쟁이 나서 남북한이 붙으면 실제 승리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다 같이 죽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천지공사를 당시 상제님 당대에 수종 들었던 제자와 가족들이 전하는 이제 증언들을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내용은 개벽 실제 상황 책에 나옵니다. 예. 우주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을 따랐던 수종 들던 성도들이 직접 증언했던 거를 이야기한 거죠. 문공신 성도의 수제자 박인규와 9년간 입산 수행했던 김성섭 옹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2004년도 증언인데, 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녹취를 하게 해서 질문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증언자 이 김성섭 옹은 병이 침범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병이 들어온다. 병. 이 병은 지금까지 인류사에 없었던 병이겠죠. 병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선패한다 해서 먼저 선패할 패자. 먼저 패한다. 그러니까 6.25 사변 때는 또 이북에서 바로 쳐내려왔거든. 그게 이제 먼저는 패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물론 이기고 진 것도 사실상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또 그래. 그래서 먼저 쳐들어온다? 응. 이게 앞으로도 이제 먼저 쳐들어온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산의 이제 산주 이감용 처사의 이제 손자인 이왕선 씨 증언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이죠. 이제 그런 말들은 앞으로 희망을 접는 얘기가 될런가는 모르겠지만 남북 전쟁에 어떻게 해갖고는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되고 이게 중요하죠.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 뒤죽박죽이라는 것은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엄청난 살생이 따른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다. 조부님이 언제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해방이 되고 6.25 사변 난 뒤에 앞으로 또 말하자면 3차 대전이 온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이제 증언이 있고 조금 더 충격적인 증언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렸을 때 상제님 신앙하던 마을 어른들 얘기를 자주 들었던 김진주 옹께서는 앞으로 내란이 이게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 공공이 피바다 된다. 공공이 피바다 된다고요? 공공에서 붙었단 말이 되지. 이 공공이 어딜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6.25 통에도 거기에서 많이 사람이 죽었어. 또 있다는 결론이 나와. 또 터진다는 결론이. 공공이 피바다가 되고 100보에 사람 하나, 1000보에 한 사람 볼까 말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참혹한 내용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막 벌어지는 내용이냐 질서 없이 벌어지는 내용이냐 그게 아니고 상제님이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상씨름 도수로 된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약간 우리나라는 뭐야? 이건 뭐 여기 터지고 의도 터지고 그냥 뭐 원래 당하는 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증산도 진리체계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체와 용어로 얘기를 한다. 오늘 마무리 이제 이런 말씀드린데요. 네네. 실제 이제 지상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이제 체와 용의 용으로 한국은 용의 용, 쓸용자죠, 쓸용자.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쓰임을 당하는 그런 세계에서 체는 한국을 둘러싼 4대 강국이 되는 거죠. 4대 강국. 4대 강국이 돼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무대 바둑판. 바둑판에 이제 무대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천상의 신명세계에서는 거꾸로 돼 있다. 거꾸로 돼서 신명세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체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볼 때 신도세계와 인간세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구도로 돼 있어서 작용을 한다. 이걸 이제 순역의 이치로 이제 뒤집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천지공사의 세계에서 신명세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도전 말씀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총평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쟁이 없기를 바라죠. 없기를 바라는데 하지만 이제 그 지금 선천을 문 닫는 시간대에서 사님께서는 세 가지로서 인류사가 마무리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가 이제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지축이 서는 이제 자연 개벽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역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때 새로운 역사가 열릴 때는 전쟁 그리고 전염병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염병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식수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그것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인류사를 결정짓는 가장 큰 이제 동인이었고 요인이었고 사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천지공사를 쓰시면서 지금까지 인류였던 그 원한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후천년인데 쓰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오지 않으면은 좋겠지만은 결국은 인류가 이제 이걸 통과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모든 선천의 불합리를 모두 정리하고 후천년은 그런 새로운 계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님께서는 세상이 다 가르쳐준다. 세상이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빠지면 안 되고 그 밖에서 그 천하 대세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상님 천지공사의 눈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가늠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저 성구 하나를 읽어보도록 인생 영화인데. 하겠습니다. 네. 현아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 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뒤에 말씀도 조금 더 있는데요. 이게 조선의 38선의 씨름판대를 두고 남과 북이 씨름을 하는데 이게 세계 상씨름이다. 그래서 세계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는 신앙을 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저에게 영감을 주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았다고 추천을 많이 했는데요. 영화 자체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남북전쟁에 관한 일이지만 세계 강국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수를 놓으면서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간섭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막판이 되면 이들이 다 나가고요. 손을 털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무서우면서 상제님께서 하셨던 말씀,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손님들은 돌아간다. 이 선고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인생 영화였군요. 네, 그래서 인생 영화였습니다. 저는 뭐 멋있어서 뭐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 한번 답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왜 한민족은 천지의 이 계절이 바뀌는 가을 개벽기에 이런 대전쟁의 참극을 겪어야만 되는가.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끝나는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병난으로 이제 이걸 또 맞게 되는데요. 이 한민족은 왜 가을 개벽에 이제 첫 희생양이 돼야 되나. 이게 이제 간도수 때문이다. 정두사님께서는 개벽실제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도수를 실현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게 도전 5편 415장에는 상씨름으로 종어간이다.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느니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상씨름이라는 최후의 선천을 막는, 선천을 끝내는 전쟁 도수인데 종어간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간이라는 거는 이제 주역에서도 구석자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열매자리로 풀거든요. 이번에 가을은 원래 열매를 거둬들이는 때잖아요. 그래서 종어간, 끝맺음은 간에서 짓는다. 그러면서 이제 종어간, 시어간에서 그 끝맺음 지은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새로운 가을 후천 우주 5만 년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이런 4대 강국의 이런 그 힘의 역학관계가 상씨름으로 상제님께서 이제 이해하도록 이렇게 선천 역사를 종결짓도록 판을 짜놓으셨습니다. 그 틀이 이제 개벽전쟁이고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 천지전쟁은 그 우주 1년에 봄, 여름철에 상극질서를 이제 상생의 질서를 전환시키는 천지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는 그 역사를 민족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으로 진리적으로 보면 진짜 기회다. 이것이 한민족의 이제 인류 역사의 이제 전면의 부상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시야로 이 영화 강철비 굉장히 좀 묵직한 제목 아닙니까? 예. 쇠비? 정말 어찌 보면 끔찍하기도 하면서 두 주인공이 좀 이름 뜻이 밝은 집, 뭐 또 그러면서 우직한 벗 이런 것처럼 진정한 통일? 그거는 이제 개벽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잘했나요, 저? 버벅거리긴 했는데.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좀 장시간 얘기하셔서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예, 듣는 분들은 1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